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 자료들은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에 놓인 기업, 바로 텔코웨어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가진 자사주가 무려 발행 주식의 44%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게 왜 지금 큰 이슈가 됐냐면요. 곧 시행될 상법 개정안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마치 체스에서 외통수에 몰린 것처럼 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리포트나 기사들을 저도 봤는데, 상황이 정말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 대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고 또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텔코웨어, 또 주주들, 나아가서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문제의 시작은 역시 이 이례적인 44% 자사주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상법 개정 때문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그 개정 상법 있잖아요. 네네. 이게 상장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사주 한도를 딱 10%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하고 나서 1년. 네,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아, 1년 유예. 네. 근데 이게 2025년 7월에 공포됐으니까 텔코웨어는 2026년 7월까지는 초과분,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34%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와, 34%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걸 그냥 시장에 팔기도 어려울 테고 만약에 이걸 소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의 그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 초과 자사주 34%를 소각하게 되면요. 발행 주식 수가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당 순 자산 가치, BPS라고 하죠. 이게 현재 한 2만 1,000원 정도인데 이게 3만 2천 원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21,000원에서 32,000원이면 와, 거의 50% 넘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이야,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 주주들이 아니, 우리 회사 본질 가치가 이 정도인데 헐값엔 절대 못 넘긴다. 이렇게 나올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금 대표가 좀 낮은 가격으로 상장 폐지를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이 BPS 급등 가능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아, 주주들이? 그렇죠.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실제로 자료에도 나오지만 주주연대 ACT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미 최소 2만 7천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허허, 상황이 정말 딜레마네요. 그럼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또 거래소 승인 문제나 소송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법 때문에 결국 처분해야 하고 그럼 금 대표 앞에는 어떤 길이 남아있는 걸까요? 정말 외통수인가요? 뭐 외통수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정말 별로 없어요. 자, 소각을 한다. 네. 그럼 당장 주가는 뛸 가능성이 높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폐지를 혹시라도 하려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물론 소각하면 금 대표 본인 지분율은 현재 한 41%에서 62% 이상으로 확 오르니까요. 아, 지분율은 엄청 오르네요. 네, 경영권은 아주 그냥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소각 대신에 매각을 선택한다. 그럼 그 많은 지분을 누가 사가느냐? 혹시 적대적인 세력이 가져가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말 어느 쪽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좀 현실적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 시간 벌기와 단계적 해소를 좀 섞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벌기와 단계적 해소, 구체적으로요? 첫째로는 일단 상장 폐지 계획은 뭐 철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주주들 반발이나 소송 위험 같은 걸 줄이려는 거겠죠. 네,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둘째로는 지금도 배당률이 6%가 넘는데 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늘려서 주주들을 좀 달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주연대의 힘을 좀 빼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 단근책이네요. 시간을 벌면서 주주들 달래고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법 시행 시한인 2026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초과 자사주 중 일부를 뭐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호 세력, 백기사라고 하죠. 그런 쪽에 블록될 방식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 시장 바깥에서 대량으로 넘기는 거요? 네, 경영권 방어도 하면서 자사주 비율도 낮추는 효과를 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려는 쪽이 있어야 하니 쉽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벌고 일부러 어떻게든 처리해도 결국 법 시행 시점에 남는 초과 자사주는 어쩔 수 없이 소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피하기 어려운 결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주주들, 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주연대 ACT 입장은 어떤가요? 자료 보면 이분들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법적 압박 카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법이 뒷받침해주니까. 네, 게다가 BPS 상승 가능성 때문에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또 최근에 상법에 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든지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의 주주 포함 이런 조항들이 명시되면서 주주들의 권리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아, 법적으로도 더 강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A시트가 27,000원 이상 부르는 것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금 대표는 이 상법 개정이라는 외부 압력하고 또 높아진 주주 목소리, 그리고 경영권 방어 문제와 비용 문제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찌 보면 과거에는 든든한 방패였을 44%의 자사주가 이제는 정말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금 대표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1년 안에 자사주 소각이든 뭐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텔코웨어의 이런 불가피한 변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일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연 매출 400억 원대라는 그 규모의 한계, 이런 다른 리스크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금 대표의 다음 수를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 보는 과정, 이게 이번 자료 분석의 좀 핵심적인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